일본이 대한국 수출 규제 이후 일본인들은 한국 반도체 산업은 일본산 소재, 부품, 장비가 없다면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로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국산화를 할 수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적기 납품, 저렴한 단가, 최고의 품질 세 가지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업계 분위기를 토대로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 일본산뿐이고 이미 정상에 올라서 있는 일본 기업들을 모두 제쳐가면서까지 한국 기업들이 국산화를 해내는 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이용했는데요. 과연 정상에 올라있는 일본산을 뒤로하고 국산화를 해내는 것은 정말로 비효율적인 걸까요? 한국 기업들이 위에 제시한 세 가지 메리트 때문에 일본산을 선호하는 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이 대한국 수출 규제 이후 이런 견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이 대기업, 중소기업 불문하고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를 멈추지 않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국산화를 해낼 수 있다는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한국이 실제로 국산화에 성공하고 한국은 일본 없어도 자립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일본 기업들이 밥줄을 한바탕 뒤흔들어 놓고 다시는 그런 소리를 꺼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일본 사람들이 특징이라면 당연히 내로남불, 개인주의입니다. 이건 일본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일본인들과 대화를 좀 나눠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요. 개인주의를 간략히 정의해보자면 인생은 마일로드다. 내 갈 길만 가면 된다. 나와 관련된 것에만 신경 쓰자 라고 생각하는, 조금 오버해서 표현해보자면 일종의 강도 약한 이기주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오랜 분쟁 관계의 중심에 서 있는 독도, 실제 일반 일본인들에게 이 분쟁 상황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면 독도 내가 알 바 아냐? 너네 거 해먹어라 라며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이 조국이 다른 나라의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언뜻 보면 일본인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개인주의는 큰 문제가 될까 싶기도 합니다. 문화의 차이려니 넘어갈 수도 있겠죠. 설마 정말 문화 차이라고 이해하려고 하신 건가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착합니다. 일본의 개인주의는 사실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개인주의가 좀 높으신 분들에게도 적용되면 상황이 많이 심각해지게 됩니다. 자신의 권력,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대한 밑밥 깔기에 다급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의 위상을 올려야 하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나 자신의 이득을 챙겨내야 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봐왔던 일본의 행동, 이제 슬슬 이해가 될 만도 합니다. 뭔가 흠이라도 있다 싶으면 무작정 파헤쳐내어 일단 큰 사건을 벌이고 보는 일본. 이 개인주의 영향이 없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을 때리며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고 자국 기업들이 손해를 입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자신만의 포트폴리오 만들기 수단 중 하나였던 일본이 대한국 수출 규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살을 깎아내고 있다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코스텍 시스템과 네페스사가 합작하여 일본에서 수입해오던 반도체 생산 장비를 또 국산화해냈다는 소식입니다. 아쉽게도 최근 큰 화제가 되었던 EUV 노광 장비는 아니지만 생각지도 못한 공정 장비에서 희소식이 들려왔는데요. 2019년 일본이 대한국 수출 규제 이후 다양한 소재와 부품 분야에서 국산화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정작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에 대한 국산화 소식은 모래사장에서 콩알 찾기였고, 이 부분은 한국의 대기업들도 지적할 만큼 큰 문제였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일단 이 장비가 수행하는 역할을 알아야 얼마나 국산화의 의미가 있는 건지 알 수 있겠죠. 잠깐 반도체 제조 공정을 비유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자기기 내부에 어떤 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분해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보다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얇고 단단한 판 위에 크고 작은 부품들이 붙어있는 메인보드 정도로 불리는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전자기기가 올바르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각 부품들이 알맞은 방향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얇고 단단한 판이 내부에는 각 부품들이 방향에 맞게 구리 등의 물질로 회로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인쇄 회로 기판, 즉 PCB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먼저 목적에 맞도록 회로 설계를 하고 해당 회로들을 특수 필름에 출력합니다. 부도체와 도체가 붙어있는 원판을 준비하고 회로도 하단 레이어와 배선될 부분을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구리 도금을 해주면 비아홀이 완성되죠. 프린트된 특수 필름을 원판에 붙이고 노광을 통해 현상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화학 약품을 통해 노광되지 않은 부분을 녹여내는데 이를 에칭, 즉 식각 과정이라 합니다. 깎여나가지 않은 구리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통 초록색을 띠는 PSR 약품 처리를 합니다. 한 번 더 노광 처리를 해주고 알맞게 기타 부분을 잘라내고 부품을 실장하면 완성이죠. 반도체 완제품을 제조할 때 이 PCB, 즉 인쇄 회로 기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 웨이퍼입니다. PCB는 부품이 분리된 상태에서 재단 작업을 진행하고 반도체 웨이퍼는 부품을 모두 쌓아 올린 뒤에 재단 작업을 한다는 것만 빼면 만드는 과정은 완전히 판박이인데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웨이퍼는 형형색색의 빛을 내지 않지만 회로를 그려내고 구멍을 뚫고 부품을 실장하면 비로소 찬란한 무지개 빛을 발산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많은 중간 과정을 축약했지만 PCB와 웨이퍼는 이렇게 생산 과정이 매우 흡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공정이라면 부품이 실장될 부분을 뚫는 드릴 과정입니다. 반도체의 주 재료는 실리콘이라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실리콘은 매우 부드럽고 쉽게 손상되죠. 이런 실리콘의 특성상 구멍을 뚫어내는 것은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반도체 웨이퍼는 충격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휘어지면 내부 회로가 끊어지거나 이미 실장했던 부품이 부서집니다. 현대의 최첨단을 달리는 반도체 완제품들이 만들어지는 반도체 웨이퍼의 경우 수많은 부품과 PCB와 같은 레이어를 수십, 수백 단으로 적층해 쌓아 올려가는 공정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드릴 작업 시 웨이퍼가 휘지 않도록 실리콘 바닥재인 캐리어 웨이퍼로 생산 중인 웨이퍼를 지지대처럼 받쳐주는 장비를 본더라고 부릅니다. 피자 밑바닥에 깔아주는 피자판을 컨트롤하는 장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 본더 장비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있어서 EUV 노광 장치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코스텍 시스템과 네페스사가 합작하여 국산화한 장비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이런 정밀 반도체 웨이퍼 생산 공정에 사용되어 왔던 본더 장비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크게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해 왔는데 역시 최대 수입처는 일본산이라는 점이 있어서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됩니다. 기존 일본산 장비의 경우 대당 최대 140억 원을 들여 수입해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텍 시스템의 본더 장비는 이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제조업체들에게 납품할 수 있습니다. 접착 필름을 붙일 때 압력을 조정하는 기술, 붙였던 접착제와 보호 필름을 떼는 전 과정의 기술이 코스텍 시스템의 특허 기술이었다는 게 더욱 놀라운데요. 외형부터 내부 기술까지 진정한 국산화를 이루어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일본 장비 제조업체들과의 차별화를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즉 기술 의존도에 있어서도 한 번에 자립을 해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도체 웨이퍼 공정 장비의 경우 매우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위에서 제가 다루었던 PCB 공정 장비 따위와는 하늘과 땅 차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죠. 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기술 바탕이 국산이 아니라면 해외 기술 기업들과의 로열티 문제에서도 자유롭지는 않게 될 테고 장비 납품 단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일본산 장비 대비 보다 저렴한 납품 가격을 형성할 수 있었던 건 원천 기술이 국산화가 한몫했다는 뜻이죠. 코스텍 시스템이 김용석 전무는 지난 2017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3년간 수요자 연계형 소재 부품 개발 사업 정책을 통해 지원해준 덕분이라며 일본이 수출 규제와 정부의 지원 정책, 한국 반도체 장비 업계의 국산화 의지가 한데 모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대한국 수출 규제는 한국의 반도체 소재, 부품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장비 산업에까지 큰 파급력을 가져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가 시작된 처음에는 한국 기업들이 큰 위협 요소로 작용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산화에 심각한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서로 다른 분야의 기업들 간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하다못해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취약했던 공정장비 산업까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주는 꼴이라니 놀랄 노짜네요. 일본이 이렇게 한국 반도체의 취약점을 비추어 주었어도 한국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7월에는 한국이 코세스사가 부품을 실장할 때 사용하는 본더 장치를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2019년이 끝나기 전에 또 한 번이 웨이퍼 공정 장비가 국산화에 성공하다니 정말로 감개무량합니다. 수출 규제 터지기 전부터 시작되었던 연구개발의 성과가 2019년 올 한 해에만 벌써 수두룩하게 나타났는데 수출 규제로 자극받은 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2019년의 성과가 수면 위로 올라설 3년, 5년 뒤 국산화 실태가 또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